안녕하세요. 도쿄양자입니다. 오늘은 퇴사를 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을 복귀를 해보고 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걸 더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11년간 근무를 했었고 희망퇴직 진행할 때 돈을 좀 바꿔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서울에 집을 샀었고 갈아타면서 수익도 한번 올렸었고요.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 쪽도 투자를 했었으니까 이 정도면 어쩜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막연하게 잘 되겠지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고 퇴사를 한 거죠. 문제는 이런 안전장치들이 계속 깨질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고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에 분산해 두고 코인에도 돈을 넣어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슬슬 하락장이 보이더니 갑자기 부동산, 주식, 코인 등 모두가 얼어붙고 말았죠.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어쩌면 다시 반등을 주겠지라는 느낌이 있었다면 중반기가 지나면서 루나 사태, FTX 파산, 이런 게 이어지면서 자산시장은 더욱더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도 10개월간 받았었고 아직도 집값은 몇 억 올라 있는 상황이고 퇴직금의 위로금까지 있는 상황이었지만 보수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일을 하는 게 안전한 상황이 되는 바람에 지금은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놀려면 더 놀 수는 있지만 인생을 가지고 위험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혹시나 회사 생활이 싫어서 퇴사를 하는 중이라면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확실한 준비를 하고 퇴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재직 중에 이직을 해서 퇴사를 하는 게 좋고 아니면 다시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재산을 모아두고 퇴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굳이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단 퇴사를 하고 나서 생각하는 것도 저는 반대를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때는 플랜은 엄청 타이트하게 짜둬야 됩니다. 막연하게 퇴사를 하고 몇 달 쉬면서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퇴사를 해서는 안 되겠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사를 하지 말라거나 요즘 같은 불경기에 나오면 고생이다. 다른 것도 다 똑같아. 절대로 퇴사를 먼저 하지 말라는 말을 여러분들께 할 겁니다. 저는 이런 입장에는 별로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여러분이 정말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면 퇴사를 하고 나서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자기 자신인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일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몇 달간 늦잠을 자고 푹 쉬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내 생명을 그동안 갉아먹으면서 회사 생활을 했구나 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그만두고 나서 집에 있으면서 새벽까지 놀기도 해봤고 그러다 보면 늦잠이 자기도 했었는데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이런 날에도 억지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럴 때는 커피를 마시면서 억지로 버텼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고 싶으면 더 잘 수가 있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푹 자 일어나면 몸에 느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회사 생활 하던 때는 자주 방전되는 배터리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산지 얼마 안 되는 새 휴대폰처럼 배터리가 빵빵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몸의 반응 같은 게 다르더라고요. 스트레스 같은 것도 당연히 지금은 줄어들었을 거고요. 이 얘기는 우리는 억지로 우리를 닥달하면서 그동안 돈을 벌어왔다라는 겁니다. 추운 겨울에 좀 더 이불 속에 있고 싶은데 억지로 몸을 깨웠고 웃고 싶지도 않은데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기분 좋은 척 웃기도 했었고 지하철에서 몇십 분이나 서 있기도 했었고 모르는 사람들과 몸을 부대끼면서 대중교통을 타기도 했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싶을 때에도 회사에서 야근을 해야 되는 날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마음 찝찝한 채로 약속을 정하기도 했었고 기껏 친구들을 만나도 다음날 출근해서 처리해야 될 일거리들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면 도망치고 싶다면 도망치고 나서 생각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최근 몇 년간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고 요즘은 단순 노무직을 해도 200에서 300은 벌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 정도만 벌어도 생계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은 빙하기긴 해도 코인 NFT 쪽도 계속해서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백을 벌고 쓸 거 쓰고 남는 돈 투자를 해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당연히 스펙을 좀 더 쌓아서 그전에 일했던 곳과 비슷한 곳으로 이직할 가능성도 우리에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너무 무리해서 일할 생각은 하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챙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인생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하필이면 딱 퇴사를 하고 나서 위로받고 미국 주식에 넣었더니 그때부터 금리 인상이다 인플레다 하면서 급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몇 천만 원 날리긴 했지만 이런 케이스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만전장치 여러 가지 만들어 두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퇴사를 하더라도 여차한 경우에 재취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 재취업이 당장은 어렵다면 어떤 걸 보완해야 재취업이 될지 토익이라면 토익 공부를 언제쯤 시작을 할지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자격증을 언제쯤 시작할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뒤에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 마이너통장이 있다면 만기가 언제인지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무직인데 마통 만기가 와서 11월 달에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이 되긴 하는데 당연히 조건이 좋지는 않고요. 은행의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10년 분할 상환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6개월 뒤 이체 상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금리도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기존 마통의 만기가 11월 24일이었는데 11월 23일 될 때까지 저한테 연장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지간하면 연장이 되는 걸 알고 있었고 여차하면 이체 상환도 가능한 그런 돈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직장에 있으면서 대출 연장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장 여부는 빠르면 한 달 전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마톤 연장은 퇴사를 한 이유라서 그런지 만기 하루 전에야 답을 주는 겁니다. 퇴사하면 이런 게 좀 더러운 거죠. 퇴사를 하고 좋았던 건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고양이도 데려와서 키워도 보고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면 지금처럼 운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는 돈이라고 하는 건 다 같은 돈이고 꼭 피땀 흘려서 돈을 벌여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노동으로 오늘 10만 원을 벌건 주식으로 오늘 10만 원을 벌건 다 같은 돈이라는 거죠. 다만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을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적게 시간을 들이고 몸 편하게 돈을 버는 게 좋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1년간 재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취업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다시 일한다고 해도 그리 오래 일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말 길게 일을 하면 5년 정도, 짧으면 2년 정도 일을 하고 다시 일을 안 할 때는 자산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산시장이 다시 반등 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가 언제일지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좋을지도 시뮬레이션 해두고 있습니다. 투자 초보엔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벌써 주식이 20년 차인데 이런 것들을 다 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니까 아무래도 신빙성이 좀 있는 느낌이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빨만 까는 건 아니고요. 정말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까지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IMF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서울에 하락한 아파트만 줍줍을 했어도 또 IT 버블 올 때 IT 정보 샀다가 재빠르게 치고 빠졌더라면 노무현 정부 때 집을 샀더라면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설 무렵에 매도를 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서브프라임 사태 때 집값 폭락을 했을 때 그때 집을 다시 샀었더라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집값 고점이 나왔을 때 그때 매도를 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 뭐 서울 노도강이라도 전세 끼고 아파트를 한 두세 채만 사뒀더라면 그 사이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돈을 넣었더라면 아니면 머스크가 떠들어댈 때 도지코인 샀다가 사람들이 1,000원 간다고 떠들어댈 때 그때 팔았더라면 루나코인을 초반에 샀었더라면 아니면 올해가 300배가 넘게 오른 스테픈 코인을 10배 정도 올랐을 때 샀었더라면 원숭이 NFT를 초반에 사뒀더라면 등등 우린 정말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고 돌이켜보면 그중 한두 개를 잡았어야 하는데 잡지 못했을 뿐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동안 부자가 될 기회가 없어서 부자가 못된 게 아닙니다. 수시로 우리는 부자가 될 기회가 있었고 다만 그 당시에는 그걸 캐치를 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라도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라도 잡는다면 우리는 적어도 일하면서 사는 생활을 그만두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뭐 몇 억 연봉 받고 고인 연봉자라거나 아니면 사자 직업 같은 전문 직업이 아닌 이상 여러분의 직업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턱대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퇴사를 해서 당장 다음 달부터 뭐 먹고 살지 고민일 정도로 퇴사를 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여러분의 생명력 갉아먹으면서 버티라고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또라이들이 있고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해줄 필요도 없는 인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굳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과 떨어져서 안 보고 살면 그게 제일 좋은 거겠죠. 제가 말하는 부자가 될 기회는 엄청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이 뭐 사무직으로 200 정도를 벌건 아니면 퇴사해서 물류상하차를 하면서 몇백을 벌건 아니면 뭐 막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건 대충 그런 정도로 수익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매달 악착같이 돈을 아끼고 모아서 1년에 몇 천씩 모으고 그러기를 뭐 몇 년을 해두고서야 길을 잡을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닌 거고요. 그저 현생을 조금 열심히 살면서 어느 정도 투자금을 모아두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방법 정도 숙지를 하고 있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기회가 왔을 때 적당한 금액을 넣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바라보는 인생 역전의 기회는 뭐 시세지부터 해서 꿀통들을 많이 풀었었죠. 부동산 반등도 있을 거고 신규 코인 런칭들도 있을 거고 NFT 쪽도 우리에게 충분히 투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퇴사를 하고 1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보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캐치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었고 방법 찾는 데 집중했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몇 가지 찾아둔 거고요. 물론 지금은 자산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당장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뭐 역시나 경제 자유는 남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오늘 새벽만 해도 파월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직접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하락은 뭐 내년 초쯤이 멈출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내년부터 부동산이나 주식부터 해서 줍줍을 하는 게 옳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로 부동산 불장이나 코인 반감기로 불장이 올 때 우리는 그런 불장이 올라타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많이는 필요 없는 거고 한 번 정도 그런 사이클 타주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한 번만 자산 증시가 사이클 타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스노우볼이죠. 그러니까 눈덩이를 언덕에서 굴리고 우리는 그 눈덩이 커지는 것만 지켜보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약간만 힘들다면 가급적이면 지금의 위치에서 버텨보시길 바라고요. 너무 힘들다면 거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PC는 있어도 좋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도 좋고 퇴사를 해서 백수로 살아도 좋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같이 그 기회에 올라탈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